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키르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풀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총 3번의 이사를 했고요. 3가지 종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3가지 종류가 너무 다르고 가격들도 너무 다르고 특징들도 너무 다르고 또 각각의 얽힌 또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키르에 가자마자 얻은 저의 첫 집에 대해서 같이 약간 랜선 집 소개? 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을 토대로 키르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키르 집 구할 때 또 렌트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 소소한 팁들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다녔던 회사에서 저한테 주거 지원비를 1,000불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사람인지라 1,000불까지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꽉꽉 채우고 싶은 심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 건데 그렇게 큰 집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언제 이런 큰 집 살아보겠어 하면서 980불짜리 집을 구하게 됩니다. 동네는 당연히 그 당시에 키르의 강남, 키르의 청담동이라고 불렸던 가장 비싼 땅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큰 집을 골랐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청소도 진짜 감당도 안 되고 저는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키르에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집이 많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 이후에 2번째, 3번째 집은 적당한 집을 골랐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큰 집에 살아보는 경험도 저에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가서 구한 집이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된 키르의 주거 형태라든지 소소한 이런 팁 같은 것들, 집주인한테 뭔가 요청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름 축적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외장하드를 찾아봤는데 사진이 예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거나 기록을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놔서 대충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이 집은 키르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고 키르에서도 뷔슈캑 수도에서도 좋은 땅, 비싼 땅에서도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였다는 거. 그래서 이 보통의 키르 전통, 키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 그런 걸 참고해주면서 아, 키르의 고급진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엄청 크죠? 네, 저도 이런 큰 집과 큰 거실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980불짜리 집이니까 집이 일단 그냥 컸어요. 제가 처음에 딱 집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바로 뭘까요? 이때 카페트예요. 사방팔방에 깔려있는 카페트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카페트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에 들어갔는데 카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카페트를 깔고 살면은 먼지 날릴 것 같고 되게 뭔가 답답할 것 같고 건조할 것 같고 그래서 아, 카페트 다 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집만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집을 여러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카페트 문화는 키르의 문화구나. 진짜 99.9%가 카페트를 깔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르는 카페트를 깔고 살아가는 문화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문화고 제가 집을 구할 때 저희 현지 동료가 같이 가줬는데 만약에 너가 이 카페트 마음에 안 들면 집주인한테 말해서 치워달라고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냥 이 집이 이러니까 내가 그냥 세입자니까 그냥 살아야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도 정말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카페트를 싹 치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키르에서 집을 구할 때 카페트가 무조건 깔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가 다 혼자 스스로 치워서 뭐 나중에 어디다 창고에다 놔야지 아니면 그냥 살아야지 말하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카페트는 난 필요 없으니까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 치워주십니다. 저희 집주인도 치워주기는 하는데도 진짜 카페트 없이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카페트가 너무 당연한데 카페트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카페트가 예쁘고 고급져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카페트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당황했을 뿐 다음날 싹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기도 뭔가 텁텁하지 않고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살부터 지금까지 카페트 없이 살았는데 카페트 깔고 살려고 하니까 괜히 답답한 거 있잖아요. 먼지 날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트를 치워달라고 말을 해도 된다. 특징 두 번째는 인테리어 소품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였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럭셔리하고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저는 굉장히 제 기준, 한국인 기준, 심플한 거 좋아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이제 화이트 톤으로 다 맞추는 거 좋아하는 이제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아 이것도 좀 화려하다, 과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사실 저희 집은 진짜 화려한 게 아니고 그나마 심플한 편이었어요. 제가 다른 곳들을 막 돌아보는데 와, 나 진짜 여기서는 벽지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이 화려한 커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이 벽지가 전체가 진짜 꽃밭으로 해놓은 데도 많았어요. 거기 살 수 있으세요? 저는 안 돼가지고 거기는 바로 걸렸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꽃, 화려한 거 이런 거를 키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많이 불러가지고 사랑방처럼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좋기는 했는데 청소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저희 지금 이 좁은 오피스텔 청소도 힘들어하는데 이 당시에 이 집을 청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주시는 분 불러서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 네, 역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부엌인데요. 부엌에서 찾은 특징 세 번째는 키르에서 렌트를 할 때는 모든 살림살이가 다 옵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할 때 딱 그 공간만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공간만 월세로 또는 전세로 빌리는 거고 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뭐 이불, 뭐 접시, 뭐 커피포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웬만하면 자기가 다 스스로 챙겨서 들어오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키르에서 놀랬던 거는 진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물론 디테일한 리스트들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한 그런 살림살이들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서 오늘부터 바로 살아도 될 정도로 다 모든 게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현지 직원들이 잘 보고 너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도 된다. 그럼 사다 주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잘 보니까 믹서기가 없는 거예요. 믹서기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믹서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날 믹서기를 새 거로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한국이랑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신에 팁은 계약 전에 모든 것을 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다. 집주인들을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서로 뭐 중간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미 내가 계약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좀 잘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과 다르고 저는 믹서기를 요청해서 믹서기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 동료는 심지어 방충망을 해달라고 한 동료도 있었는데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인데요. 이렇게 두 사진이 있는 이유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화장실이 두 개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똥 싸고 오줌 싸고 볼일 보는 용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용은 손 씻고 뭐 빨래하고 뭐 씻고 이런 용이에요. 사실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쾌적한 것 같고 또 상큼하고 그렇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을 굳이 욕실을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뭐 손님 화장실 여기에요. 여기 손 씻는 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오픈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편했고 청소하기도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변기가 2개잖아요.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여기가 저는 손 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데예요, 비데. 근데 저는 거의 안 썼던 것 같고 사실 지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물을 틀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네, 아무튼 이랬답니다. 세 번째로는 손님방인데요. 키르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슬람 문화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그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유가 있는 집은 손님방을 따로 마련해둬요. 손님이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게스트룸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6번째는 난방을 라디에이터로 뗀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뜨뜻하게 지져야 잠이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검정 색깔 그 침대 뒤에 검정 색깔 네모 보이죠? 여기 안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키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좋은 집이기 때문에 이제 검정색 안에다가 라디에이터를 넣어놓고 붙박이처럼 해놨는데 사실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디에이터가 벽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랑 막 이런 바람이 엄청 나와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건조해요. 진짜 심각하게 건조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웬만한 건조한 거 잘 참는데 진짜 목이 너무 아프고 코 풀었는데 막 약간 코피 같은 이런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너무 건조하고 수건을 널어놨는데 진짜 무슨 진짜 종이짝처럼 말라있는 거예요. 여기서 팁은 키르에 오실 때 가습기를 챙겨 오시면 좋다. 제가 키르에 꼭 가져가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정리해서 또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무조건 제가 가습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 일할 때 후임들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임들한테 생활 정보들, 생활 팁들 챙겨오면 좋을 것들을 이제 메일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소통을 할 때도 가습기 꼭 챙겨와라 라고 했고 후임들도 다 와서 정말 가습기 챙겨오길 잘했다 라고 다들 말을 했거든요. 키르에서도 가습기를 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다이소 같은데 가습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싼 거 미니 가습기 여러 개 많이 챙겨오시던가 좀 좋은 걸로도 챙겨오셔도 되고 아무튼 가습기는 오래 계실 거면은 저는 진짜 사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코피 터지지 않고 싶으면은 그냥 챙겨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 친구가 키르 왔을 때 손님방 써서 되게 좋아했던 모습이고요. 참 저는 한국에는 손님방이 물론 부잣집이나 뭐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 손님방을 둬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르의 이런 주거 문화나 사람들의 생각을 또 알게 되면서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내 집의 한 켠을 손님에게 내주는 거, 잘 대접하는 거, 참 이게 되게 따뜻한 문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손님방도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도 되게 꿀잠 자고 되게 편하게 지내다 갔던 것 같습니다. 영화 보고 있지? 여기 침실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저는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죠. 집은 넓은데 혼자 사니까 침실에서밖에 필요가 없어요. 침실밖에. 이 이불 같은 경우랑 베개 같은 경우도 집주인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좀 찝찝해가지고 저는 이불이나 뭐 베개 이런 거 샀는데 사실 키르에서 침구류 쉽게 구할 수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실 때 침구류 같은 거는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저의 첫 집. 다시는 뭔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초호화 럭셔리 100만원, 월세 거의 100만원짜리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 키르만의 주거 형태나 주거 문화 그리고 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집에서 약 10개월간 시간을 보냈고요. 두 번째 집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월세 100만원짜리에서 살았잖아요. 다음 집은 월세 20만원짜리 집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레벨이 낮아졌죠. 그리고 방도 하나고 화장실도 하나고 굉장히 오래된 소련식 아파트에 제가 살게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풀어보도록 하겠고 어느 나라에서 사나 해외에서 집을 구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모든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최대한 고려해야 될 점과 최대한 미리 이 집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보게 되었고,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경험들, 제가 키르에서 겪었던 것들, 또 키르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께 많이 최대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낯선 나라에 어떤 이유로든 가게 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구독자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 마그넷과 함께 외쳐야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